자, 마지막으로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역. 무슨 구역?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정해지면 거기다가 뭐를 수립한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자, 일단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뭐냐? 다 같이 일기미양체. 시작. 자, 일부에다가 기능과 미관과 양호한 환경, 이런 경우에서 보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복합적 개발. 무슨 개발? 자, 복합적 개발을 하기 위한 경우가 지구단위 계획. 너희 좋고 뭐 좋다? 내부 좋은 경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요, 기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죠. 자,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하고, 건축물의 뭐라고? 용도 제한하고,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 맞죠? 높이 제한, 그렇죠? 이런 것 등을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높이 제한의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건폐율은 최대가 1.5, 150%죠. 150%까지 완화. 용적률은 자, 2배, 200%까지 완화할 수가 있고요. 자, 높이 제한은 120%, 120%까지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장 설치 기준. 한옥마을을 보존한다. 주차장 설치 기준도 얼마까지? 최대 100%까지 뭐 해준다? 완화.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저 계획이 수립되면 5년 내에 사업에 착수해야 됩니다. 만약에 5년 내에 착수를 안 한다. 그러면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계획이 실효됩니다. 그 다음에 구역이 지정이 되고 3년이 될 때까지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 그러면 3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구역이 실효가 됩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일단 도시지역 안과 도시지역 밖에다가 지정하는데, 도시지역 안에서 지정될 수 있는 것은 지정할 수 있는 게 있고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의무 지정과 임의 지정. 자, 임의 지정은 용도지구에서부터 출발해서 개발이 될 지역, 개발 지역을 전부 다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 구체적으로 시범 도시도 있고, 아까 배운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도 있고, 허가 제한 지역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저 의무 지정은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세 가지 반드시 머릿속에 입력. 정택이 사업이 완료된 후 몇 년? 10년이 경과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정비사업과 택지개발 사업이 끝나고 사업이 완료가 끝나고 몇 년이 지나야 돼요. 10년이 경과된 지역이다. 이거 기억해야 돼. 10년이 경과된 지역이다.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된 날로부터 10년 가면 틀립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된 날이 아니라 정비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이다. 이거 잊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 여기는 기간이 아니고 면적이야.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녹지에서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자, 요것도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말고 머릿속에 입력해야 돼.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도시지역 밖에는 전부 다 임의 지정 밖에 없어요. 임의 지정인데 도시지역 밖에는 자,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이걸 이제 지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저 보존관리 지역을
포함을 시킬 수 있어요. 고전 보존관리 지역을 포함을 시킬 수 있는데 전체 면적에 자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한다. 그러면 10% 이내를 포함을 시키고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20% 범위 안에서 보존관리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관리지역일 때 50% 계획관리지역일 때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그럴 때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파트 연립주택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 초등학교 용지가 확보되어 있고 자연보존권역 자연보존권역일 때 요때는 30만이 아니고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연초자 이렇게 했습니다. 아연초자 10만 시작. 다 같이 아연초자 10만 시작. 근데 여기다 이제 도시개발구역이다.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 밖에다 지정할 때 아연초사입니다. 그럴 때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건은 아연초사고 10만이고 여기는 아연초자입니다. 초자. 아연초자 10만. 여기는 아연초사 4m 이상의 도로 확보 계획이 나와 있으면 그때 10만이니까 아연초사 10만. 이것도 비교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발진흥지구. 무슨 지구? 개발진흥지구. 자, 그 다음에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지역. 이 경우가 우리는 도시지역 밖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 요건을 머릿속에 새기면서 지구단위 계획계를 책을 통해서 정리하면서 한번 봅니다. 70페이지 보세요. 다 같이 일기미양체 시작. 자, 도시지역 안에서는 지정할 수 있는 게 있고 의무 지정이 있는데 임의 지정은 용도지구에서부터 개발구역, 정비구역, 관광특구 다 있습니다. 그다음 8번에다가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수도권, 도시자연, 공원 등의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적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자, 여러분 공부라는 게 딴 게 없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책을 볼 때 이 서브노트 요약집도 지금 한 번 보자. 기본서도 한 번밖에 제대로 못 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늦게 오신 분은 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서브노트에도 일부러 이렇게 굵은 글씨까지 써가지고 눈에 띄게 해줬는데도 그게 눈에 팍팍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죠. 아까 우리 반장님이 점차 가면 그분은 머리는 충분해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나 보여요. 보이는데 지문을 읽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내가 볼 때. 그것 때문에 시간 오버가 걸릴 수 있어요. 한마디로. 그런 것부터 빨리 적응만 되면 우리 반장님도 틀림없이 동차 합격할 수 있어요. 분명히 장담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빨리 이게 내가 보면 다 알아요. 위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 책을 읽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이 좀 빠른 것 해도 말이 빠른 게 아니거든요. 왜? 읽어주고 설명하고 이거 세 박자를 같이 진행하니까 말이 빠르게 느껴질 뿐이지 사실은 빠른 게 아니에요. 나도 지금 60이 넘었으니까 말이 아둔할 수밖에 없잖아. 빨리빨리 안 나오잖아. 20대 30대처럼 팽팽하게 돌아갈 때하고 다르다니까. 나도 지금 한 바퀴 느려. 분명히 띵 하면 한 바퀴 느리다고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책에다 우선 여러분들 내가 공부할 때는 일단 나이 플러스 1만큼 책을 읽으라는 이 말이 철칙. 그러니까 눈에다가 이게 글자가 익어야 돼. 그래야 이게 보인다는 거야 지금. 근데 2번 정도 봤는데 왜 안 보이냐. 내가 뭐라 하더노 도한씨.
도한 씨 나이가 지금 5번 플러스 1번 6번이에요. 6번. 그 6번은 읽어야 눈에 보인다니까, 한마디로. 민법을 공부할 때 그렇게 하세요. 민법이 총칙, 물권, 채권, 친상이잖아요. 이거 공부 안 하잖아요. 요것도 물권도 뭐만 공부해요? 물권도. 아따 참네. 공부하는 법이도 몰라.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거 안 보잖아요. 그렇잖아.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밖에 안 보이잖아. 유치권, 질권 안 보잖아. 유치권 보나? 유치권 보나? 질권 안 보잖아. 그치? 그럼 채권 총론만 보지, 계약은, 강론은 안 보죠. 총론 보고, 계약에서 뭐만, 3가지만 보잖아. 뭐, 매매, 교환, 임대차밖에 안 보잖아. 몇 가지 중에서. 계약이 몇 가지인데? 15가지. 자대. 정매, 교소요, 사임, 고도요, 현임조, 종화라. 마지막에 최종 들어가는 게 여행계약까지. 몇 가지? 정려, 매매, 교환, 소비대서, 사용백, 임대차 나오잖아요. 거기 여행계약까지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요 3가지밖에 안 보잖아. 그죠? 그리고 나머지 총칙이야, 총칙. 총칙도 몇 조부터? 103조부터 공부하잖아. 몇 조부터? 1조부터 184조까지가 총칙인데 103조부터 공부하잖아요. 그럼 그 앞에 거 안 보잖아, 한마디로.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 공부하고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갔다가 여기 보고 여기 갔다가 다시 여기 오고 이런 식으로 총칙은 여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니까 같이 보고 또 보고 돌아갔다 또 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공법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도 돼요. 전체적인 흐름만 여러분 빨리 잡으면 되는데 내가 아무튼 빨리 진짜 우리 황금희 씨 말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빨리 한번 잡아줘야 될 것 같아. 어떤 날 토요일 날이 일요일 날은 하면 안 되잖아. 예? 학원이 토요일은 하고 일요일 날 합니다. 그럼 특강 있는 날은 일요일 열어달라고 하면 한 사람. 그렇지. 그러니까 이야기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책을 한번 보세요. 70페이지 보면은 여기서 이 경우인데 임의 지정에서 이거를 보라고. 여기서 이걸 내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데 여기 게 지금 교과서에도 있습니다만은 법에서 따지면 한 페이지 반이야, 이게. 그래서 그게 이제 한마디로 압축을 시키면 무슨 지역이야? 뭐 되는 지역? 개발 지역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트리플 역세권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교통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시여 역세권 이런 지역이 다 여기 개발 지역이야. 오케이? 그게 다 책에는 나와 있지만 서부노트는 압축시켜 놨잖아.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볼 수 있는 경우가 용도지구니까 이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끝에 보니까 재건축 사업에 의한 공동주택을 뭐 하는지요? 재건축 사업에 의해서 공동주택을 뭐 하는지요? 건축하는 지역이라고 돼 있잖아. 맞죠? 재건축이지 재개발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재건축. 자, 재건축의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의무 지정은 다 같이 정택이 10년 시작. 시공에 30만.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거기 들어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끝난 후 15년이 지난지요. 의무 지정입니까? 지정할 수 있습니까? 의무 지정 맞지? 재개발 사업이 끝난 후 8년이 지났어. 임의 지정이지. 그러니까 의무 지정에 해당이 안 되면 무조건 무슨 지정으로 가면 돼? 개발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임의 지정으로 가면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이걸 머릿속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낼 때 또 한 바퀴 돌려보지. 어떻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끝난 후 8년이 경과된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의무 지정입니까? 임의 지정입니까?
의무지정 아니죠. 거기는 면적은 관계없잖아요. 기간이 몇 년이 지나야 돼. 그렇지. 그거는 그것만 따지는 거야. 그래서 면적을 안 따지니까 임의지정이다. 무슨 지정?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면서 공부해 주면 다 같이 정택이 10년 시작. 시공에 30만. 녹주상용 변경 30만. 그럼 시험은 이렇게 나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35만 제곱미터인 지역. 의무 맞지? 그 35만원 30만 이상이니까 의무지정 맞잖아. 그러니까 풀어서 내는 거를 잊지 마시고 도시적 바깥에서 50% 이상의 계획관리적인데 아파트 14개기 나와 있으면 얼마야? 아파트 10개기 나와 있으면 얼마? 30만. 보입니까? 그 다음에 두 개 묶어서 각각이 10만 이상이고 묶어서 30만이 되는 것도 해당이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 오른쪽에 나와봐. 아파트 14개기 나와 있고 다음 요건에 해당이 되면 얼마 이상? 10만이지. 요게 바로 아연 초자 시작. 아연 자촉하지 말고 아연 초자 시작. 초등학교 용기학법 교육청에 동의가 있고 자연보전권역이야. 무슨 권역? 그럼 여기서 자연보전권역이 뭐냐 이렇게 보자고요. 여기서 아연초자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수도권은 세 가지 권역이 있잖아요. 서울, 경기, 인천인데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이야. 이걸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면 서울, 인천, 경기도인데 중심지에 있는 것이 과밀억제권역, 서울과 인천이야.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것이 성장관리방안이야. 안산, 시흥 그쪽 지역이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쪽에 있는 것은 자연보전권역이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 여주, 이천, 양평, 청평 이런 지역이 뭐라고? 자연보전권역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연보전권역이다, 동쪽이다. 초등학교 용지 확보돼 있다. 아파트 10개기 나와 있다. 기초적인 기반시설은 확보돼 있다. 그럴 때는 미니 신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을 30만이 아닌 얼마로? 10만 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 아연 초자 10만 시작. 아연 초자 10만 시작. 그러면 아까 내가 도시개발구역의 경우는 아연 초사락 했잖아요. 그죠? 아연 초사락 했죠? 그거 82페이지 한번 봐봐요. 빨리빨리. 82페이지 보면은 거기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도시지역 밖에는 얼마 이상? 30만 맞잖아. 맞죠? 그런데 거기다가 아파트 1렙객이 나와 있고 다음 요건을 갖췄을 때 얼마 이상? 10만 이상. 거기다가 보니까 교육청에 동의가 있고 4차로 이상의 뭐가 나와 있어? 도로 설치 계획이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연초사야. 시작. 메모해. 아연초사. 아연초사는 뭐라고? 10만. 그러면 도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아연초사야, 아연초자야? 아연초자는 몇만? 10만. 여기는 아연초사 10만. 헷갈리지 말라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고 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파트 14개기 수립이 안 돼 있다. 그러면 71페이지 돌아와서 몇만 제곱미터 이상? 몇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이상. 그 기업관 이원을 제외한 경우로 얼마 이상? 3만 제곱미터 이상. 3만의 동그라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방해지역의 도로, 수도, 공각, 수도, 기반시설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자연경관,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나 문화재 훼손 우려가 없어야 됩니다. 자, 개발진흥지구는 면적 요건 플러스 무슨 요건? 위치 요건이 들어가요. 무슨 요건? 자, 위치 요건이 다 같이 주복, 특계 시작. 큰 소리 주복, 특계. 주거개발과 복합개발은 특정 개발은 어느 지역에 위치할 것?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할 것. 주복, 특계 시작. 동그라미 빨리빨리 쳐봐. 주거의 주, 복합의 복, 특정의 특, 주복, 특계, 계획관리의 계, 주복, 특계 시작. 산유복, 개 같은 놈. 산유복, 개생놈. 다 같이 산유복, 개 같은 놈 시작. 산유복, 개생놈.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 산유복, 개 같은 놈.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관유, 관농자 시작. 관유, 관농자 시작.
여러분 개발지능지구는 요번에 틀림없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개발지능지구에 관한 거 안 물으면 그 거짓말이야. 공법 아니야. 아시겠어요? 어디서 묻더라도 나와니까 알아두셔야 돼. 자, 대체지역이죠.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의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도시지역 바깥에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이것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게 들어봅시다. 지금 현재 용도지구가 작년에 비해서 폐지가 된 용도지구가 하나 있어요. 작년에는 10개였고 올해는 9개거든요. 무슨 지구가 폐지됐습니까? 미관지구 폐지됐다 했잖아. 미관지구. 무슨 지구? 다 같이 경관에 취해서 개보고 방방특복. 시작. 경관에 취해서 개보고 방방특복인데 옛날에 미관지구에 있었잖아요. 지금 미관지구 폐지됐어요. 미관지구가 어디로 갔어요? 경관지구로 대체하는 거예요. 무슨 지구? 그러니까 미관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의 제한을 뭐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이런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뭐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구역의 실효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실효는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 되지 않으면 그 3년이 되는 날에 무슨 날?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효력이 실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계획이 결정고시가 되고 5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5년이 되는 날 무슨 날? 다음 날에 뭐가 실효된다? 뭐가 실효된다? 뭐가 실효된다? 이걸 보라고. 참네. 자, 구역이 실효되는 것은 구역이 지정되고 몇 년 내에? 3년 내에 계획이 수립이 안 됐을 때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구역이 실효 죽는다 이거야. 그러면 계획이 실효되는 것은 계획이 수립되고 몇 년 내에? 5년 내에 사업에 착수해야 되는데 사업에 착수 안 했으면 다음 날에 이 계획이 죽는다. 계획이 죽는 것은 5년, 구역이 죽는 것은 3년이라고요. 그런데 요거를 갈아 끼운다니까 시험 문제 낼 때는. 계획이 죽는 거를 3년을 5년을 3년으로 바꾸고 여기다가 5년을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틀린단 말이야. 아시겠죠? 여기서 구역이 죽는 거는 몇 년? 구역이 죽는 거는? 계획이 죽는 거는? 요걸 기억하라 이 뜻입니다. 미정씨 오늘 왜 나하고 눈도 안 맞춰요? 바쁘세요? 바쁘지 말아요. 자, 넘어가요. 집중을 너무 하시는가 봐. 자, 72페이지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정비관리 보전개발 등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이라든가 주거산업유통관광기양 복합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중심 기능이라든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하여 수립을 하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은 뭐로 결정합니까? 이거 봐요. 이 구역과 이 계획 모두가 뭐로 결정합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그 뜻입니다. 아까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이에요? 아니에요?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 아니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러냐? 그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아까 국계법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한 게 있고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개발행위가 있는데 그 개발행위에서 흘러나온 게 기반시설 연동제잖아. 그게 바로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무슨 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이 아니라고요. 알았죠? 절대 잊지 마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은 어떤 거를 정해야 되느냐? 다음 사항을 포함한 2 이상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 2개 이상이 다 같이 기건 시작. 기건, 기반시설, 동그라미 쳐봐. 기건, 시작.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과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의 최고 한도와 최저 한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1번 놓치지 마요. 1번. 용도지역과 지구를 뭐 하거나, 세분하거나 뭐 한다? 변경하는 거. 그럼 여러분 봐봐. 용도지역을 세분하거나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뭐 하는 거, 변경하는 것은 뭐로 정한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저게 거기다가 요 말 한마디 딱 집어넣어 놓고 시험 문제 잘 나와. 지정 X라고. 요거 집어넣으라고. 뭐는 X라고? 지정 X라고 적어 놓으라고. 그러니까 1번에다가. 그럼 여러분,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지정하거나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거가 틀린단 말이야. 지정은 뭐로 결정합니까?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잖아. 지정은. 그런데 세분과 변경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얼마든지 세분할 수 있고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주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분과 변경이라 하더라도 고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할 수 있다 없다? 고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할 수 있다 없다? 거기 봐. 고도지구는 제외라고 돼 있잖아 지금. 이 관로안에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항상 우리 남자분이 도한 씨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여자 짝꿍 친구 사귀었죠? 아까 초등학교 때 사귀었잖아. 그래. 그냥 사귀었다 걔그자. 그 짝꿍을 사귀었는데 학생이 마음에 드는 아가씨 있으면 일부러 고무줄 잘라버렸지. 그쵸? 좋아한다 하면 요즘처럼 좋아한다 하면 될 낀데 그때는 거꾸로 괴롭혔잖아. 한마디로. 잘 아시네. 이제 통하네. 그때는 좋아하는 게 표현이 그냥 해코지 하는 것이 좋아하는 거지. 기범씨 맞죠? 네. 네? 지금도 좋아하면 해코지 합니까? 이상한 버릇인데. 자,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남녀공학 출신이에요. 초, 중, 고, 대 전부 다가 남녀공학 출신이니까 우리 고등학교 모임에도 한 번씩 가면 여학생들이 오잖아요. 그럼 야, 니 시집 안 가냐? 이렇게 물으면 시집을 왜 가냐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 동창회 갔더니 빌어먹고 배가 이만큼 돼가 오는 거야. 니 시집 안 간다 카디? 그래 대삐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 한마디. 그래 대삐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우리 그런 말을 뭐라 하지? 얌전한 게 부뚜막이 먼저 올라간다 하잖아요. 뭐 한 게? 얌전한 게 부뚜막이 먼저 올라간단 말이 이 관로안에 게 시험 문제 꼭 잘 나온다. 이게 관로안에 거 제외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꼭 빨간색으로 줄쳐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고도지구의 높이자는 뭐로 정한다? 고도지구의 높이자는 뭐로 정한다? 거기 들어봐요. 용도지구 안의 행위자는 뭐로 정합니까? 조례로 정합니다. 뭐로 정한다? 근데 고도지구의 높이자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뭐로 정한다? 그 다음에 개발지능지구는 지구단위 계획이나 개발계획에 의한다. 방화지구는 건축법에 의한다. 특례규정 배웠죠? 맞잖아요. 자연취락, 집단취락지구는 어느 법이다? 개특법이다. 이거 배웠잖아. 그런 거 빼놔놓고는 전부 다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도지구의 높이 제한이나 이런 것은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만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고도지구는 제외한다는 말을 절대 잊지 말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건축기준의 완화입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건폐율의 완화 적용 보입니까? 읽어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건물을 건축하는 자가 그 대지 일부를 줄치고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확조라든가 조례가 정한 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할 때는 그 건물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건폐율 용적을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뭐 할 수 있다? 적용할 수가 있다. 보입니까? 자, 그러면 그 밑에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공식을 한번 읽어보니까 도한 씨 한번 읽어주세요. 너무 FM들이 이거 가지고
자, 이리 보세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대지가 도로가에 가로가 20이고 세로가 20이에요. 그럼 대지 면적이 400이죠. 맞잖아요. 이 지역이 준주거 지역이에요. 준주거의 건폐율이 70%예요. 원래가 몇 프로? 근데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한 면적이 100제곱미터예요. 이럴 때 국계법에 의한 건폐율의 완화를 받으면 최대가 얼마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럼 공식대로 방금 도한 씨가 읽은 공식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몇 프로? 70%잖아요. 맞죠? 곱하기 뭐라고? 곱하기 자, 1 플러스 뭐라고요?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한 면적. 제공한 면적이 얼마나 했죠? 100제곱미터. 맞죠? 자, 거기다가 나누기 무슨 면적? 당초 대지 면적. 당초 대지 면적 얼마? 400제곱미터 맞죠? 맞아 안 맞아요? 자, 이거 계산해 보세요. 얼마예요? 요거부터 먼저 계산하면 요거 관람하는 것부터 먼저 계산하면 1.25인가요? 1.25 맞죠? 1.25를 여기다 곱해봐요. 얼마요? 7만 더 하면 되지 뭐야. 8. 곱하기니까. 얼마? 87.5인가요? 70% 곱하기 1.25니까 얼마야? 87.5% 맞죠? 가만히 있지 말고 계산기 두드려봐. 계산기 두드리는 거 연습해봐야 된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럼 87.5% 원래가 얼마인데? 70%인데 이만큼 이렇게 뭐가 돼요? 완화가 됐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이런 식의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은 용적률 플러스 뭐라고? 1.5 곱하기 제공면적 곱하기 제공부지 용적률 나누기 제공 후 대지면적 이내 범위 안에서 뭐한다? 완화한다. 돌아삐겠네 한마디로. 자, 그런데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높이는 그대로 4번 건폐율과 용적률은 당해용도 지구의 저는 건폐율의 150% 용적률 200%를 넘을 수 없고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포함해서 완화 적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 또 다음에 이번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않는데 관로안에 게 문제야.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제외한다는 말은 아파트 연립이 허용되는 거구나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건축법상 기존에 완화는 조대공 일높이 시작. 다같이 조대공 일높이 시작. 대지 안에 조경의 동그라미, 대지와 도로와의 동그라미, 높이지 안에 동그라미, 일조권의 동그라미, 공개공지의 동그라미. 다같이 조대공 일높이 시작.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공개공지, 높이 제한 일조권, 조대공 일높이 시작. 그러면 대지 분할 제한이나 건축선 구조, 설비 기준 이런 것 등은 완화되는 게 아니다. 자, 주차장 설치 기준은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거기 들어봐요. 100%까지 완화한다는 말은 자, 안동 화훼마을입니다. 안동 화훼마을이야.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원래 집을 지을 때는 우리가 도심지에 집을 지을 때는 내가 빌라를 지은다, 단독주택을 지은다 하면은 그 면적에 따라서 법정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원룸이든 뭐든 하면 세대당 0.75대의 주차장을 세워야 돼. 몇 세대? 0.75의 주차를 세워야 돼요. 그러면 법적으로 주차를 한 대까지 세우도록 돼 있는 의무지역이다 라고 하면 100% 완화받을 수 있으니까 주차를 한 대도 안 세울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게 완화되는 거잖아. 그럼 두 대를 세우도록 돼 있다면 몇 대만? 한 대만 세우면 된다 이 뜻이. 이게 바로 100% 뭐 해주는 거? 완화해준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냐? 한옥마을을 뭐 하는 경우? 보존하고자 하는 거.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국토부령에 정하는 경우. 이때는
주차장 설치 기준 얼마까지? 100%까지 뭐 해준다? 완화한다. 그 뜻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에 관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자 이거야. 자, 그럼 1번에 아이고 아파라. 아우 도저히 퉁퉁 벗어서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벗어서 안 되겠다. 아, 쉬는 게 아니고요. 좀 의자 좀 주소. 아, 됐어. 자, 내가 우리 재량 씨 얼굴을 보고 온 거야. 반갑습니다. 자, 1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 지역으로 옳은 것은 역세권 개발과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0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정할 수 있다. 아까 도시지역 안에는 이미 지정이잖아요. 지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역세권 개발할 수 있죠. 개발지역이니까. 맞잖아. 그런데 2개 이상의 노선이 아니고 몇 개 이상? 트리플 역세권이야.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0km가 아니고 몇 킬로? 1km. 그래서 틀렸어. 2번. 재개발 사업에 의해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이야. 재건축 사업을 위해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이야. 아까 재건축이라 했잖아요.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이야. 틀렸어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 공구역, 시가와 조정구역은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제가 돼야 돼요. 이거는 해제가 돼야만 지정할 수 있지 해제가 안 되면 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럼 틀렸어요.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생산녹지죠. 여러분 아까 내가 선생님이 개발지역이라 했잖아. 이미 지정은 생산녹지는 개발할 수 없잖아요. 개발지역은 자연녹지지. 무슨 녹지? 자연녹지라고 해야 되니까 틀렸고 5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끝난 후 15년이 지난 지역. 다 같이 정택이 10년 시작. 정비사업이 끝난 후 몇 년이 지난 지역? 10년이 지났으니까 15년이 지난 지역은 해당되는 건 맞잖아.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할 것은 15년 이상이 지난 지역 하면 틀리는 거야. 15년 이상 가면 15년부터잖아. 그러니까 14년, 13년 지나도 안 된다 그 말이잖아. 법은 몇 년이 지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15년이 지난 지역은 맞지만 15년 이상이 지난 지역 하면 틀린다고요.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 정답은 몇 번이야? 5번 하나밖에 없다 이것이. 아시겠죠? 자, 2번. 좀 어려운 거예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광위한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 최대 허용 건폐율과 용적률은 얼마인가? 창선씨 이거 몇 번인가? 고개 들어봐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잖아요. 그죠? 비슷해요. 그러면 3번 아니면 5번 찍어야 돼요. 근데 일단 농지법 가서는 생각이 잘 안 나잖아. 그럼 무조건 5번만 찍어버려. 몇 번 찍어? 5번. 그럼 여기도 모르겠어. 에라이씨 모르겠다. 5번 찍자. 5번 쿡 찍어. 그럼 몇 번이야? 5번. 5번이 정답이야. 근데 사지선다형일 때는 끝번을 찍었어요. 근데 오지선다일 때는 잘 모르면 3번을 찍는 게 가장 많아. 중용의 도를 한다고요. 세상을. 항상 중용의 예를 지하는 게 어떻게야? 3번이 제일 답이 많은데 특정한 법마다 그때는 5번을 찍는 게 또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에이, 아무리 3번도 끼 맞춰보고도 안 되거든. 에라이 모르겠다. 끝번 찍어버려. 몇 번? 5번. 자, 그러면 왜 60에서 200%가 될까요? 자, 고개 들어봐요. 아까 내가 41페이지에 서문노트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41페이지가) 아니고 39페이지 39 여기 있네. 37페이지 39페이지 맞잖아. 39페이지. 자, 개수작 농단 6043-4678 보입니까? 6043-4678 보이냐고요.
개수장 농단은 보이시죠? 자, 그럼 개발진흥지구는 도시지역 바깥에는 몇 프로야? 건폐율. 아, 그 참네. 두 번째 줄에 개발진흥지구 도시지역 바깥에는 몇 프로냐고? 40%. 자연녹지는 몇 프로냐고? 30%잖아. 60, 43, 46, 78. 아따, 처음 듣는 것도 아니고 수업부 했구만. 성택씨, 처음 들어요? 두 번째 들어요? 저는 기억납니다. 건폐율 뭐 70에서 40에서 40%. 그건 강화고, 그죠? 이거 들어봤죠? 자, 그러면 개발진흥지구는 최대가 얼마야? 지금 완화 받으니까 매 최대가 얼마냐고? 아니, 개발진흥지구는 몇 프로냐고? 40%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런데 거기다가 뭐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은 지구단위 계획은 건폐율 얼마라고? 최대가. 성장관리 방안은 50%고 지구단위 계획은 아까 150% 적어 놨잖아. 참내 돌아쁘겠네 진짜. 건폐율 몇 프로? 용적률 몇 프로? 집에 갈래. 자, 그럼 건폐율 150%지. 그럼 40 곱하기 1.5 하면 얼마야? 아, 맞아, 안 맞아? 40 곱하기 1.5 하면 얼마냐고? 60% 맞죠? 건폐율 최대가 60% 나오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용적률은 얼마예요? 최대가 200%가 200% 가지 말고 이것도 이해하라고요. 39페이지 용적률 개, 수, 자, 농 108, 105 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개발진흥지구는 100%지. 100% 곱하기 2 하면 얼마야? 이유를 알고 답을 찾아야 돼요. 그냥 외우지 말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야? 5번 확실하죠? 맞지요? 5번이 정답이라고. 아시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3번 계산 문제입니다. 가본 도시지역 내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사암종 일반주거인 자신의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바 그 대지 중 일부를 학조 부지로 제공했다.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했다 이거잖아. 이때 국계법상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완화되는 용적률을 적용할 때 갑에게 허용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 단 지역지구의 변경은 없고 기타 용적률에 영향을 주는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갑의 대지 면적이 얼마? 1000. 학조부지 제공면적이 얼마? 200. 거기에 용적률이 몇 프로? 300%. 제공부지 용적률도 똑같다. 그러면 300% 되는 거죠. 그럼 공식대로 아까 한번 해봅시다. 용적률 공식대로. 페이지 73페이지 제일 위에 공식을 한번 보라고요. 네? 공식대로 해보라고요. 용적률 몇 프로? 300% 곱하기야 더하기야? 더하기. 자, 1.5 곱하기 뭐라고? 제공면적이지. 제공면적이 얼마야? 200제곱미터잖아요. 맞죠? 제공면적 곱하기 뭐? 제공부지 용적률이죠. 제공부지 용적률도 똑같다 했잖아요. 300%. 오케이? 발로 닫고. 자, 그 다음에 나누기 뭐라고요? 부지 제공 후 대지 면적이죠. 오케이? 부지 제공 후 대지 면적이 얼마예요? 그렇죠. 800제곱미터. 오케이? 이 공식이야. 그럼 요거 계산해봐요. 얼마 나오나? 아, 휴대폰으로 하면 되잖아, 휴대폰으로. 뭐고, 한숨부터 쉬어요, 한마디로. 참네. 요 계산하면. 여기 계산하면 얼마가 나? 12.25야, 11.25야? 11.25 맞죠? 요 계산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이과 나오신 분들 빨리빨리 답이 안 나오면 뭐야? 문과 나온 사람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11.25 맞아요? (625) 나올 리가 어디 있노? 11.25면 2호지 625가 안 나와. 아 그러니까 요것만 먼저 계산하니까 관로 안 했구만. 아 참나 성격도. 이거 얼마야? 아 요거 다 계산하라니까. 아 참 11.25냐고. 900 나누기 800을 하면 되거든요. 예, 그 1.125. 그렇지 1.125. 이게 11. 그 다음 요거다 더해. 3을 더하면 되잖아. 그럼 얼마? 4.125인데 곱하기 100 해야 되지. 퍼센트치니까. 그럼 얼마야? 41점? 412.5%. 412.5. 412.5%. 이게 바로 용적률이다 이게야. 오케이?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묻고자 하는 문제는 용적률을 물은 게 아니고 뭐를 물었어요? 최대 연면적을 물었잖아. 맞죠? 그럼 최대 연면적의 공식은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최대 연면적은 대지면적 곱하기 뭐예요? 용적률이라고 했잖아. 맞아 안 맞아? 그 대지면적 곱하기 용적률이야.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보면 보자고요. 이렇게 해도 돼. 412.5 곱하기 800을 해도 돼요. 그럼 해봐요. 얼마가 나오는가? 3,300 나오죠? 3,300이 나오잖아요. 3,300.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그 다음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우선 이걸 나눠서 보자고요. 일단 용적률이 300%잖아. 곱하기 요거는 900이지. 요거는 900이잖아. 맞죠? 그럼 일단 요거 제곱면적 제곱 빼뿌리고 800을 곱하면 2400이죠. 38, 24니까. 맞잖아. 거기다가 요거 900. 요거 900이잖아. 계산하면. 900 맞지? 그럼 900 더하면 얼마야? 3,300 맞잖아요. 2,400 곱하기 더하기 뭐? 900이니까 3,300 맞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똑같아요. 공식대로 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지면적 곱하기 뭐라고? 용적률. 용적률을 바로 곱해도 되고요. 쉽게. 이해돼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고요? 1번이 정답이다. 이거 요 문제는 내 문제 아니에요. 요 문제는 24회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라고요. 내가 터무니없는 문제 안 갖고 와. 이해됩니까? 이 문제는 이 정도는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에이 틀리면 되지 익하지 말고 이런 거 간단한 거야. 원리만 알면 금방 나오는 건데 이걸 모르면 틀려. 우리 반장님처럼 계산이 안 되면 이건 또 머리 아파요. 한마디로. 아 이거 한 문제 때문에 돌아본다 하는 사람이 있어. 한마디로. 근데 공부할 때 시험 칠 때 문제 안 풀리잖아요. 안 풀리는 건 그냥 꺼버리고 넘어가세요. 끝까지 다 풀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남잖아. 돌아와. 그때 다시 한번 보면 답이 저절로 보입니다. 안 풀린다고 그걸 붙들고 그놈을 해결하려고 성질도 개떡같이 해가지고 그놈을 풀려고 낑낑대다가 시간 다 놓쳐 나중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4번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의 규정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 정도는 모르면 안 됩니다.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5년이 지난 지역, 15년인 지역. 의무지정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정택이 10년이잖아. 정비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났으니까 15년이 맞잖아요. 동그라미. 택지개발 사업이 끝난 후 몇 년? 10년. 이것도 맞지?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 40만 제곱미터.
시공에 30만 이상이니까 40만 원 맞잖아요. 오케이? 자연 녹지에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 35만 제곱미터인 지역. 녹주 상공 변경 30만 맞잖아. 자연 녹지에서 2종이든 1종이든 뭐 준주거든 상관없이 주거지역이나 상업 공업지역으로 바뀐 지역으로 얼마? 30만 이상이면 맞잖아요. 그럼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 20만. 시공해 30만이잖아. 그럼 20만이니까 이거는 임의지정이지 의무지정 아니잖아요. 정답이 몇 번이야? 5번이 정답이 돼. 왜 5번인지 알고 가면 돼요. 아시겠어요? 좋아. 그 다음 5번. 지구단위 계획구의 지정 면적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부당한 거. 공원에서 해제된 주거지역으로 공원에서 해제된 주거지역으로서 20만 제곱미터인 지역은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이고 규모가 얼마가 돼야 돼? 30만 이상이 돼야 되니까 이거는 지정할 수 있는 거지 의무 지정이 아니잖아요. 금방 풀었는데 뭐 또 망설여. 그거 틀렸죠? 자연 녹지에서 일반 공업적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 30만 제곱미터인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 지정 맞죠? 녹지에서 뭐라고? 주거, 상업, 공업적으로 변경되는 지역 30만 맞잖아. 계획관리안에 아파트 연립객이 포함된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교육청의 동의를 얻었다. 15만 제곱미터인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 지정할 수 있다. 10만 이상이면 되잖아요. 그 15니까 5. 계획관리지역의 주거용인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라는 면적이 30만. 자, 아연 초자는 10만 이상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얼마 이상? 아까 3만 이상 했잖아요. 맞죠? 그다음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전체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이 10만을 초과할 때는 전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면적의 몇 프로 이내에서 10% 이내에서 지구 보전관리 지역을 뭐 할 수 있다? 포함할 수 있다. 아까 선생님이 여기 정리한 거 있잖아요. 보전관리를 포함할 때 10만을 초과하면 몇 프로 이내? 10만 미만은 몇 프로 이내? 20%. 그러니까 5번도 맞아요. 그러면 틀린 것은 몇 번이다? 1번이 정답이다 이 뜻입니다. 6번.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부당한 것.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지역 안과 도시지역 밖의 계획관리 그리고 개발진흥지구 등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맞잖아요? 자, 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는 용적률 120%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용적률 몇 프로? 120% 이내. 여러분 교과서 기본서 한번 봐봐요. 자, 기본서 하나 읽을 사람 좀 줘봐. 기본서. 선미씨 여기 지금 봐보세요. 자, 그럼 기본서를 살짝 여기는 컨닝을 좀 하면은 지구단위 계획이 기본서 몇 페이지야? 지구단위 계획이 몇 페이지냐고요? 자, 153페이지에 거기 지구단위 계획의 경우를 보면은 거기서 높이 제한되어 있고 용적률의 완화가 있는데 자, 거기 페이지 156페이지 제일 157페이지 제일 위에 보게 되면 용적률의 완화 및 완화 배제 기존의 용도지역 지구의 용적률이 높은 지역 지구로 변경되는 경우로 용적률을 적용할 때 이때는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거기 어디가 뻔노?
빠졌나? 자, 일단 여기 있네. 자, 156페이지 보면 용적률 완화의 두 번째 칸에 감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도지역에 적용된 그 용적률 120%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 개발지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지구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요거는 동그라미 쳐놓은 거예요. 그때는 120%까지 용적률을 뭐 할 수 있다?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2번 동그라미. 3번. 지구단위 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와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률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등을 포함한 둘 이상을 내용으로 정한다. 맞죠? 다 같이 기건 시작.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개특법이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것도 기준을 아셔야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다. 지구단위 계획이 우선이다 하면 안 돼요. 여기는 뭐가 우선이라고요? 개특법이 우선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 용도지역 지구를 지정하거나 세분 변경할 수 있다. 아까 내가 말했죠. 용도지역과 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할 수는 있어도 뭐는 안 된다 했습니까? 지정은 안 된다 했죠. 그래서 틀린 것이 몇 번이야? 5번.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문제를 그렇게 소쩍새는 꽥꽥 울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랫동안. 정답이 몇 번이에요? 용도지역과 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원래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절대 지정을 못합니다. 뭐 하거나 뭐는 가능해요? 세분과 변경. 세분과 변경도 안 되는 지구가 있습니다. 무슨 지구? 고도지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까지. 자, 7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는 건축 기준으로 타당한 것 별표하시고,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개발지능지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200%. 아까 건폐율은 몇 프로? 150%잖아. 용적률이 200%죠.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 다 200이 아니고 건폐율은 150, 용적률이 200이니까 틀렸잖아요. 자,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 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는 경우 차량 진입 금지 구간이 지정되었을 때는 주차장 설치 기준은 얼마까지? 100%지. 틀렸고요. 계획관리안에 개발지능지구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은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지능지구는 아파트 연립주택이 허용된다라고 했잖아. 아까 제외된다 했잖아요. 허용됩니다. 그래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틀렸네요. 4번. 도시지역에 개발지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축급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 높이의 150% 이내에서 높이 제한을 뭐한다? 완화 적용할 수 있다 했는데 높이 제한은 150%가 아니고 얼마야? 120%지. 빨리빨리 안 나와. 몇 프로? 120%입니다. 5번. 관광유한개발지능지구가 지정된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수립하는 경우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200%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개발지능지구 원래가 100인데 200까지 완화되니까 200% 맞죠?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 이 정도 문제를 여러 번 스스럼 없이 풀 수 있다면 대단한 실력입니다. 진짜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정리를 잘했고요. 자, 그 다음에 10 뒤에 넘어가서 13번하고 14번, 15번 남았죠. 자, 그러면 그거는 소보노트 자 마지막에 보자고요.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쉬었다가 하기는 좀 그렇고 어중활한데 내가 한 15분만 더 할게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74페이지에 보칙과 벌칙을 보십시오. 보이나요? 자, 보칙과 벌칙인데 이것도 내가 이미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볼 것도 없는데 일단 공법상의 사업이 4가지야. 자, 도시군 계획 뭐가 있다? 시설 사업이 있고 그 다음 무슨 사업이 있다 했어? 도시 개발 사업, 신도시 만드는 사업.
노후된 도시 정비하는 거 무슨 사업? 정비사업. 자, 그리고 또 이제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 건설 사업. 이 네 가지 사업이 있다 이게. 네 가지 사업에서 우리가 알아둘 거는 여기서 이제 사업 시행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행 절차가 쭉 나올 거야. 거기다가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행자의 보호 조치가 나오는데 그 시행자의 보호 조치는 네 군데 다 똑같이 적용돼. 똑같이 적용되는 게 다 같이 타, 분소, 콩국수 시작. 건설로 타분소, 콩국수 시작. 이거는 네 가지에 똑같이 적용된다고요. 다 같이 타인, 토지의 출입에 관한 기록. 출입 등. 그 다음에 사업시행지구의 분할. 사업시행지구가 너무 넓으니까 두 개, 세 개로 나눌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관련 서류를 무료로 뭐 한다? 연락. 관련 서류에 무료 연락. 여기다가 공원 맞는데 수십만 필지가 있다. 그러면 등기부 지적도 토지대장 이런 거를 무료로 시행자가 뭐 할 수 있다? 열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공시송달. 무슨 송달? 여기다가 주소 거소를 몰라. 그럼 모를 때는 법원 게시장에 공시해놓고 몇 주일이 지나면 2주일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도달한 걸로 보잖아. 그게 무슨 제도? 공시송달. 그 다음에 국공유지에 뭐라고? 초분 제한. 무슨 제한?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그 다음에 수용과 사용. 그래서 늘 요거 두 개를 공부 많이 하잖아요. 맞죠? 그럼 타인 토지의 출입의 경우도 요거 국계법의 경우가 그대로 네 가지 법에 적용되니까 이거 하나는 확실히 타인 토지의 출입은 일단 일반 출입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기 위해서 또는 일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변경 제거 또는 일시 사용을 위해서 출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출입의 제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출입이 제한됩니다. 그 다음에 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보상합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여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일반 출입의 경우는 일단 행정청과 비행이 있죠. 출입전자가. 그럼 행정청일 때는 그냥 통지만 하면 돼. 관할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그런데 비행정청은 허가받아야 돼. 뭐 받아야 돼? 허가받고 그 다음에 출입할 날에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알려줘야 돼. 언제 출입한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통지한다. 이게 바로 일반 출입이야. 그 다음에 장애물 변경 제거 일시 사용을 위해서 출입한다. 이때는 동의 얻어야 돼요. 뭘 얻어야 돼요? 근데 동의를 얻기가 주소거서 불명으로 동의를 얻지를 못한다. 그러면 행정청은 시장군수에게 통지하면 되고 비행정청은 시장군수의 허가받아야 됩니다. 허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받고 변경 제거할 날에 3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통지하고 변경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입 제한 일출 전 일몰 후 그러니까 해 뜨기 전과 해가 진 이후 이걸 두 글자로 야간에는 점유자의 뭐 없이는 승낙이 없이는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점유자 승낙이 있으면 야간에도 출입할 수 있다. 여기는 점유자, 소유자, 관리인 가면 틀립니다. 여기는 오로지 점유자뿐입니다. 소유자가 아닙니다. 자, 손실보상, 보상협의입니다. 보상협의에서 보상 의무자가 누구냐?
반드시 알아야 돼. 보상 의무자는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시행자가 보상 의무자입니다. 자, 대구시 북구 청 도시계획과 공무원이 두 사람이 출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손실을 발생했습니다. 사과나무를 베냈습니다. 이로 인하여 손실보상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담당 공무원이 아니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니까 행정청은 대구시가 됩니다. 무슨 시? 대구광역시장이 보상 의무자가 주체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 손실을 입은 소유자, 손실 받은 자 간에 보상 협의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보상금을 100만 원 줄게. 사과나무 한 그루당. 여기는 사과나무 한 그루당 500만 원 달라. 협의가 안 됩니다. 협의가 안 되니까 재결 신청합니다. 무슨 신청? 재결 신청은 어디다 하느냐? 관토수. 관토수가 뭐냐?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 시도에 있고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게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얼마를 결정하느냐? 250만 원 주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250만 원 재결서 정보를 받고 거기에 불복한다. 불복하면 이 250만 원 재결서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합니다. 무슨 신청? 이 신청 어디다 하느냐? 중토수. 그 중토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여기는 20인 이내의 위원인데 국토부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결과가 나오기로 얼마? 300만 원 주라고 나왔어요. 300만 원 재결서 정보를 받고 거기도 불복한다. 그러면 다시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무슨 소송? 그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이와 같이 고개 들어봐요. 이와 같이 이 신청을 거치고 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무슨 주의?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때 심판을 먼저 거치고 하는 것이 심판 전치주의라고요. 아시겠죠? 근데 이 신청 안 거치고 250만 원 재결서 정보를 받고 아이고 여기 가봐야 뻔할 뻔짜지. 에? 여기 안 거치고 이 신청 안 거치고 막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는 250만 원 재결서 정보를 받고 30일이 아니고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며칠 이내? 이 숫자까지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아주 더러운 놈이 출제한 사람이에요. 행정소송을 물었는데 공부 좀 한 사람은 알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쟁송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쟁송은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을 묶어서 부를 때 행정쟁송이라고 합니다. 심판은 처분청에게 제기하는 게 심판이고 법원에다가 제기하는 게 행정소송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서 행정소송은 주관적인 소송이 있고 객관적인 소송이 있어요. 여기까지 낸 놈이 있더라니까 참 또라이도 아니고요. 그럼 주관적인 소송은 자기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구제받는 게 주관적인 소송이고 객관적인 소송은 공익이 침해됐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 객관적인 소송이에요. 그럼 주관적인 소송은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이죠. 무슨 소송? 그 다음에 객관적인 소송은 기관 소송이 있고 민중 소송이 있습니다. 내가 이까지 다 해야 되나? 근데 이거를 알아두셔야 이게 우리가 보통 어떤 처분에 불복해서 그거 취소해달라 이렇게 제기하는 소송이 항고소송이라고. 무슨 소송? 내가 허가 처분을 받았잖아. 근데 행정관청이 허가를 취소했어요. 허가 받은 게 허가 취소했으니까
그 허가 취소를 취소해 주시오. 이렇게 제기하는 소송이 무슨 소송이라고? 내가 제기하니까 주관적인 소송이 있고 항고 소송이라 이게 아시겠죠? 이해돼요? 근데 나 억울해. 보상금 주시오. 하는 거는 당사자 소송이야. 무슨 소송? 그 말을 하면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당사자끼리에 제기한다고 해서 당사자 소송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럼 보상을 해줄 사람하고 보상 받을 사람이 이때는 대등한 당사자지 상하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송을 무슨 소송? 당사자 소송이라 하는 거야. 무슨 소송? 그럼 여기서 우리 공법상의 타인 토지의 출입이나 그 다음에 수용을 당했거나 이래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잖아. 그럴 때 제기하는 소송은 모조리 무슨 소송이다? 당사자 소송이다. 이 정도 말 한마디는 기억하고 가자 이 뜻이야. 내 말은. 아시겠어요? 더 이상 알 필요 없어요. 자, 이게 바로 그 경우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 그럼 설명이 다 됐죠? 그럼 여기서 타인 토지에 출입하면 여러분 일단 73이야 37이야? 다 같이 73이야 37이야? 근데 이게 2년 전만 하더라도 33이었다고요. 73이 아니고 33이었다고 2년 전만 하더라도. 그럼 출제위원들은 2년 전의 내용을 알 거야 모를 거야? 알지? 그럼 저거를 7일을 뭘로 고쳐? 3일로 고쳐놓고 잘 낸다고요. 그럼 이거는 공시법이나 지적법이나 다른 법에도 다 똑같이 적용된다고요. 알았어요? 73이야 중개업법에도 똑같이 적용돼. 73이야 37이 아니고. 이해돼요? 자, 기억하라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효 75페이지 청문인데 도시군 관리계 결정의 실효. 이거는 여러분 용도지역을 지정해서 구역을 정해서 근데 지적은 종이에다가 수치를 기록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지형은 뭐야? 그 수치 지적 위에다가 뭐까지? 그림까지 그린 거잖아. 그럼 용도지역을 지정을 했는데 여건상 지형 그림도를 지형도 넣고 그림을 다 그리기가 곤란하다 이거야. 그럴 때는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을 고시하고 몇 년 내에 2년 내에 지형도배를 고시해야 돼. 만약에 그때까지 지형도배의 고시가 없다면 2년이 된다는 무슨 날? 다음 날에 뭐가 돼요? 해제가 된다 이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안시 사랑합니다. 예, 시가와 유보기간이 몇 년이에요? 유보기간. 기범식? 유보기간. 5년 이상 20년이잖아. 몇 년 이상? 5년 이상 20년 범위 안에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권자가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할 때 정한 기간이 유보기간이라고요. 5년 이상 얼마? 20년. 그럼 유보기간을 10년으로 정했으면 그 10년이 무슨 기간이야? 유보기간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은 무슨 날? 다음 날에 페이지 46페이지 빨리 한번 보세요. 아이고 내 돌아빈다 한마디로. 시가와 조정구역. 자, 4번 목적 한번 읽어봅시다. 도시지역과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5년 이상 줄치고 5년 이상 줄쳐놨죠. 20년 이내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결용할 수 있다 해놨잖아. 지정할 수 있다. 오케이?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부 국장이고 유보기간 나와 있잖아. 자, 토지 이용 상황이나 인구 동태, 산업발전을 고려해 5년 이상 몇 년? 20년 범위 안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유보기간을 뭐 해야 된다? 정해야 되고 그 유보기간이 끝난 날에 무슨 날부터? 다음 날부터 시가와 조정구역은 효력을 뭐 한다? 잃는다. 유보기간. 그래서 내가 보게 들어봐. 유일하게 시간상의 제약을 받는 용도구역이 무슨 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이것을 영어로 타임 조닝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타임 조닝 시스템. 오케이? 이게 무슨 구역? 시가와 조정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생각이 나죠? 그럼 유보기간의 만료일에 무슨 날? 다음 날. 자, 지구단위 계획은 언제? 아까 구역이 죽는 거는 여기 구역이 죽는 거는 몇 년? 구역이 죽는 거는 몇 년?
계획이 죽는 거는 몇 년? 빨리빨리 이야기 안 해요? 구역이 죽는 거는 3년. 3년 내에 뭐가 안 나오면, 계획이 안 나오면 구역이 죽어. 계획이 나오고 몇 년 내에, 5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뭐가 죽어? 계획이 죽는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구역이 고시가 되고 몇 년 내에, 1년이 되는 날까지 무슨 계획?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무슨 날? 다음 날에 해제가 된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청문, 개발행위 허가 취소,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획 인가 취소는 의견 진술의 기회, 청문 절차가 반드시 따르고, 청문 절차가 있는데 청문 안 거치고 취소했다. 그러면 그 취소 처분 자체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는 아주 중대한 사실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행정형벌 3년 3천만 원, 시가살이 3, 4마다 했죠.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자, 시가와 조정구에 관한 행위제한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입니까?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없이 기반시설 설치한 자, 공동구 수용 의무를 위반한 자, 지구단위 계획의 행위제한 위반, 용도지역 간의 행위제한 위반, 이런 거는 전부 다 2년 2천만 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과 1,000만 원, 허가받지 않고 공동구 점령 사용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한 자, 이때는 얼마?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관한 문제를 13번을 한번 보세요. 13번. 자, 우시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시가 나왔네. 우시는 일종 일반 주거에 토지 10,000제곱미터를 허가받지 않고 토지 영지를 변경하여 2년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다. 예? 개발행위 허가 안 받으면 아까 3년 3천만 원을 했잖아. 그럼 틀린 거죠. 좀 생각을 좀 하시라고. 숫자를 외우지 말고 공법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 1번 틀렸죠? 우시도 별거 아니네. 2번 최 씨는 시가와 조정구에 관해 허가받지 않고 100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시가와 조정구에 주택이 신축이 안 되잖아. 맞죠? 행위제한 위반이 했죠. 얼마? 3년 3천만 원이지. X. 3번 박 씨는 농림지역 안에 건폐율 40%, 용적률 80%를 초과하여 숙박시설을 설치하여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다. 용도지역 안에 행위제한 위반, 아까 2년 2천만 원 배웠잖아요. 이게 용도지역 행위제한 위반이라니까요. 2년 2천만 원 맞죠? 오, 동그라미. 이 시는 관리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변경호시된 것에 불복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고실로부터 1월 이내 이 신청을 제기했다. 1월 이내 이 신청을 제기하는 걸 좋아. 그런데 법에 규정되지 않은 거죠. 또 용도지역이 변경됐다.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도 없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X. 장 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군 객시설 사업의 시행자의 출입을 방해하여 토지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납부고지. 국계법에는 거기 들어봐. 이행강제금이 있어 없어? 국계법에 이행강제금이 있어 없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아, 책에 없으면 없는 거지. 진짜 있어 없어? 없어. 거기 들어봐요. 옛날에 토지거래 허가가 국계법에 있을 때 그때 이행강제금이 국계법에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토지이용 토지거래 허가가 어디로 넘어갔어? 무슨 법으로 넘어갔어? 아,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으로 중개법으로 넘어갔잖아. 이대훈 교수 파트로.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보자. 10방치, 7임대, 5변경 기억나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무단 방치했다. 그러면 계약금액에 공시지가에 얼마? 10%에 해당하는 뭐를 내야 된다? 이행 강제금을 내야 된다. 그 다음에 임대, 무단 임대했다. 몇 프로? 7%. 무단 변경했다. 얼마? 5%. 해소 안 했어요. 뭐라고요? 10방치 7임대 5변경 안 했냐고요. 토지거래 허가제. 말을 안 할란다. 그러니까 허가받은 목적대로 뭐를 해야 돼? 토지거래 허가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되잖아. 근데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면
이때는 무단 방치했다 그러면 10% 이내 이행강제금 내야 되고 임대하면 몇 프로? 7%. 무단 변경하면 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그거죠. 이거는 금시초문이라 하면 말이 안 되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이해를 해 두시죠. 그래서 여기서 5번도 틀렸고 맞는 거는 몇 번이에요? 몇 번? 용도지에 관한 행위 제한 위반은 2년 2천만 원 맞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14번. 타인 토지 출입에 관한 규정 아주 중요한 걸 설명하고 있어. 지금 이거 알아야 돼. 국장 시도에서 시장 군수는 시설사업의 시행자를 도시군계획 사업의 기초조사, 조사 측량, 시행을 위해 필요한 타인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고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뭐 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맞죠? 타인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고 출입을 하고자 하는 날에 7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데 관로안에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허가받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행정청이 허가받을 필요 없고 행정청이 아닐 때만 허가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3번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 시장,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나무 흙돌 그 밖에 장애물을 변경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동의 받는 거 맞죠? 자, 그 다음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행정청일 때는 통지, 비행정청일 때 허가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허가 받고 통지하고 다음 며칠 이내 3일 전까지 변경 제거 통지하고 변경 제거해야 된다 이거죠. 다 같이 73이야 37이야 73 좋아요. 4번 토지 장애물을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거소 불명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다. 그때는 시행자는 시장군수의 뭐를 받는다? 허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뭐 받는다? 허가. 맞잖아. 행정청일 때 허가 받을 필요 없죠. 자, 5번 타인 토지 출입과 장애물 변경 재고로 인한 손실보상은 공치법에 따른 사전보상과 현금보상주의에 따른다. 이런 것도 생각만 하세요. 외우지 말고 고개 들어봐요. 토지를 수용한다. 내 땅을 수용하면 보상금은 미리 줍니까? 사업 끝나고 줍니까? 미리 주죠. 그러니까 무슨 보상이에요? 사전 보상이고 미리 현금으로 주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런데 타인 토지의 출입이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내가 사과나무 농사 짓는데 우리 밭에 출입을 했어. 그러면 장애물 변경 제거할 때 아까 허가받거나 동의받아서 3일 전까지 변경 제거하죠. 맞잖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상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전보상이야 사후보상이야. 그렇죠. 이런 거 하나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무슨 보상이다. 사전보상이 아니고 무슨 보상? 사후보상. 그래서 5번이 틀린 거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1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시범도시에 관한 거는 소분호흡에서 빼버렸는데요. 일단 여러분 기본 수행이 있습니다. 시범도시는 일단 누가 지정권자다?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누가 지정한다? 그 다음에 시범도시 사업계획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모를 공개 모집을 할 수 있는데 공모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자치회나 이런 사람들은 공모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문제 볼게요.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이 신청을 받아 시범도시를 지정한다 했는데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했으니까 지정권자가 시도지사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럼 틀렸잖아요. 지정권자는 누구뿐이에요? 국토부 장관뿐이잖아. 그럼 틀렸어. 2번 시범도시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할 때는 시범도시 사업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거는 맞네요. 뭐로 정한다? 조례로 정합니다. 오케이. 시범도시를 공개 모집할 때, 공모할 때 이게 응모할 수 있는 자는 6인의 시군구청장, 6인에다가 구청장 또는 뭐까지 주민자치회는 해당이 된다 안 된다? 구청장까지는 맞는데 주민자치회는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X. 그 다음에 국장은 시범도시를 지정하려면 설문조사, 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는다 했는데 국장이 설문조사, 열람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게 아니고요. 거기 들어봐요. 시범도시를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 그러니까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이 설문조사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지정을 뭐한다? 요청을 하는 거야. 그 지정을 요청을 할 때 설문조사를 거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국장은 그 요청을 받아가지고 지정하는 거니까 국토부 장관이 설문조사나 열람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X. 국토부 장관은 시범도시 사업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에 대하여 보조 용지할 수 있다 했는데 시범도시 사업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가 아니고 80%예요. 몇 프로? 80% 범위 안에서 보조 용지할 수가 있고요. 알아둘 거는 사업계획 수립은 80인데 자, 사업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80%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50% 범위 안에서 보조합니다. 사업 시행에 관한 거는 몇 프로? 계획 수립은 몇 프로? 80%다. 그럼 고개 들어봐. 수원시 하면 화성에 수원성이 있죠. 수원성. 맞죠? 그럼 그런 문화재를 온고이 지키기 위해서 수원시를 문화의 도시나 문화의 시범도시나 문화의 관광도시로 시범도시로 지정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 수원시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국토부 장관의 요청을 받아서 문화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지정한다 이거야. 오케이? 그럼 시범도시로 지정이 되면 그 성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몇 프로? 그 다음에 계획 수립에 드는 비용의 몇 프로? 80%를 지원해 준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시범도시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이까지만 하면 국계법은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하고요. 저희 빠른 시간 내에 특강은 잡아서 미리 알 테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수험생들만 다 들어도 뭐 그날 보통 특강을 할 때는 보면 특강료를 별도로 받을 거예요. 아시겠죠? 학원에서 받을 건데 보통 일반 학원에서는 5만 원,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 4만 원 이렇게 받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몇 명이 안 되잖아.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저런반 참석하면 15만 되면 무조건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아시겠죠? 무조건 그날 해서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자고요. 아시겠죠? 빨리 하면 내가 스타트를 끊을 테니까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시다. 뭐 질문 없죠? 하여튼 내가 다리가 아파서 지금 굉장히 아픈데 아무튼 오늘 야간반 수업을 못한다 했거든. 미리 오늘은 사실 행사도 있고 해서 그래서 행사 그 장에 갈란지 안 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서울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행사장에 꼭 내가 가야 될 그런 주요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얼굴은 보이고 갈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안 아프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다음 주에 빨리 밝은 모습으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